10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영장 심문을 받았습니다. 배임과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장동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이 구속된 유동규 씨와 함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한기 사장이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평가를 높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7일 경기 가평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직자 등 16명이 골프를 쳤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예약을 청탁한 사람이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인 것으로 확인돼 가평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이 방역법을 위반한 군수를 출석시킨 가운데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이 발표 직전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봤습니다. 남양주시가 오늘 아이타운 조성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이 직접 밝힌 아이타운 조성사업 기자회견장을 황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해서 하겠습니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김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됐다는 의혹에는 그분이라는 말이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김 씨는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이에요. 김 씨는 또 이재명 지사와는 특별한 관계는 없고 한번 인터뷰차 만난 것뿐이라며 이재명 지사와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영장 심사를 받은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공사 측에 최소 1163억 플러스 알파라는 수천억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특혜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평가를 높게 평가받았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국가발전기업업적심사위원회로부터 몰표를 받아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 의원은 포천도계공 사장 지원자 채점표를 근거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춘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통해 밝힌 유한기 사장의 지원 서류에는 국가발전업적란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주택 공급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신이 여건을 조성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은 대장동 게이트의 새로운 핵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 지원서에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평한 윤 사장은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 각각 6명과 7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용역팀이 성남도시공사 설립에도 관여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서명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유한기 사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포천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가평군수 출마 예정인 유력 후보자가 국민의힘 경기도 당직자 등 4팀의 부킹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자인 S씨로부터 골프장 부킹을 청탁받은 것은 지난 9월 16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력 후보자로부터 예약 청탁을 받은 A씨는 골프장에 4팀 부킹을 부탁했더니 2, 3일 후 예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골프를 친 국힘당 당직자 등은 골프장 예약을 청탁한 유력 후보자 S씨가 마련한 식당에서 부적절한 모임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와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했던 아무개 씨는 이날 모임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힘당과 유력 후보자 승리를 위한 건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건배는 뭐 최고도 마찬가지고 장도 마찬가지고 건배를 했구나. 그다음에 건배를 했는데. 그러나 사전 선거운동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 S씨는 이날 모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몰랐으며 당직자들이 골프를 친 사실도 몰랐다며 거짓말까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상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김성기 가평군수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현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 발표 직전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가 입수한 발표 전날인 12일 작성된 5분 발언 내용입니다. 당초 작성된 5분 발언 내용에는 군수와 차기 유력 후보자 등 30여 명이 저녁 식사를 겸한 부적절한 모임을 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언에선 경악 대신 놀라움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10월 7일 가평 군수와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 관계자 30여 명이 함께 모여 관내 골프장을 이용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고 가평군 의회에 소속된 군의원 이전에 가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을 금할 길 없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뀐 것은 더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5분 발언 내용에는 누구보다 적극 준수하고 지켜야 할 분들이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를 위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에는 분노 대신 실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 준수하고 지켜야 할 분들이 차기 군수 유력 후보자를 위해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말이 바뀐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가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에서는 개탄이라는 용어 대신 착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평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찹찹스러운 심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처럼 5분 발언 내용이 바뀐 것은 미리 배포된 내용을 확인한 공무원들이 부드럽게 표현해 줄 것을 간청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입니다. 발언 내용이 부드러워지면 단체장과 국힘당 당직자들의 부적절한 모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부끄러움은 아는 모양입니다. 남양주시가 오늘 아이타운 조성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이 직접 밝힌 아이타운 조성사업 기자회견장을 황태영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OECD 국가 중 저출산율 1위인 우리나라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라고 조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이 대한민국 2006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출산 정책의
관여한 사람들 전부 배임죄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자.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이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좀 주거 안정 쪽에 다자녀 주거 안정 쪽에 좀 힘을 기울여 보자. 종황원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아이조아 타운 조성 등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 안정 기금 한 300억 정도를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32평형 정도 아이조아 주택을 200세대 정도를 2024년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물론 시의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 더 공급할 생각입니다. 이율 1% 정도의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 2억을 10년 만기로 해서 저금리 대출해주는 것, 아까 그 기금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율 1% 저금리 대출로 주택자금 3억 정도를 30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200세대에 이르는 다자녀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부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가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의 질문도 쇄도했습니다. 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네. 그 출산 장려금이 첫 애가 5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 둘째가 200만 원, 그 돌잔치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큰 돈을 쪼개서 이렇게 이 소모적 경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 부정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출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그 분야 그쪽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신 게 없으신지? 이게 민간 부분까지 합쳐서 이 공공 부분이 효과적으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결혼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녀를 가지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결혼 장려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게 내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그 개인의 가치의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국가가 또는 정책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고. 조광한 시장은 끝으로 아이조아 타운 사업 계획을 더 다듬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GN 뉴스 황태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천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은대리 폐벽돌 공장에서 2021 지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포천시가 내년도 생활 SOC 국도비 보조금 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천시는 이 보조금을 태봉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설악 문맥골 시장이 진행하는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 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트롤리버스 이용 시 미세먼지 저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관내에서 운행 중인 땡큐 10번과 11번 트롤리버스 2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보내드린 8시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